시골 마카세 2탄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사실 1탄을 공개 안 한 시점이라 나 혼자 2탄인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의 게스트는 또 전설의 그분이 오셨는데, 제가 이분을 패러디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래가지고 꼭 한번 만나고 싶었던 분인데 오늘 또 어렵게 모셨습니다. 오늘 시골 마카의 주인공을 모셔보겠습니다. 들어오시죠.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와. 반갑습니다. 네, 학생. 반가워요. 네, 우와. 네, 반갑습니다. 아니 너무 멋있게 입고 오셔가지고 저 지금 눈빼바지인데. 아니, 여기 네, 앉으세요. 캠핑 컨셉이라는 거를 제가 네. 깜빡하고 깜빡했어요. 미인분들을 만나러 갈 때는 항상 옷을 예쁘게 입어야 된다 그 생각이 들어서 그런 그냥 거라면 인정하겠습니다. 깜빡하고 이렇게 입고 와버렸습니다. 네. 반가워요. 근데 저 실제로 보니까 또 어떠세요? 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실물이 더 실물이 더 아름다우시죠. 괜찮으신가요? 네, 네. 아, 근데 진짜 실물이 코밖에 안 보여요. 저요? 네. 그런 얘기 좀 많이 진짜. 듣습니다. 코 이거 실례지만 예, 예. 본인 코예요? 아, 제 코였다가 네. 거기 조금 보정을 했지요. 네. 알겠습니다. 아, 포토샵 좀 자체 들어갔습니다. 포토샵으로? 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너무 반가워요. 네, 저도 반갑습니다. 와, 제가 사실 갈건님 그 패러디한 거 네. 영상 보셨어요? 봤습니다, 예전에. 소감 예. 한마디 해주시죠. 아, 근데 저는 너무 이렇게 아리따운 분이 네. 또 유명한 분이 음. 그렇게 저를 패러디해 주신 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일단. 아, 그쵸. 어떻게 이런 분이 나를 이렇게 내 특성 같은 거 음. 따라해 주실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뭔가 기분이 좋고 즐거웠던 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메뉴는 저희가 차돌 삼합을 준비했거든요. 아, 차돌 삼아. 왠지 고기를 잘 안 드실 것 같아서. 좋아요. 채식을 1년 했었죠. 어, 생채식을 네. 1년 가까이 하다가 결혼을 하니까 음.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 수가 없더라고요. 어쩌다가 결혼을 하게 되신 건지 잠깐 짤막한 스토리 들을 수 있을까요? 제 아내랑 어떻게 계기가 돼서 만났는데 네. 뭐 지금도 크게 형편이 나아진 건 아니지만 그냥 그 당시에 대학원생이었어요. 네. 지금도 대학원생이고 아내가 사실 뭐 돈벌이도 없고 아무것도 믿고 따라올 수 없는 상황에서 저를 믿어준다는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세상에 부모 말고 이렇게 또 나를 믿어줄 사람이 있을까? 그 느낌을 받으니까 함께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예. 그 느낌을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은 게, 특히 남자들은 뭐 인정 욕구라든지 많죠. 이런 거에 의해서 또 마음이 많이 움직인다고 하는데, 그런 느낌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 아, 평생 함께도 되겠다라는 예, 생각을 예.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좀 깊은 얘기를 하기 전에 아까 채식을 1년 하셨다 그랬죠. 아, 네네. 제가 한번 첫 번째는 채식을 좀 준비해봤어요. 고맙습니다. 이거 그냥 가지네요, 먹는 거예요? 가지. 아, 그러네. 가지를 채소를 찍어서 먹는 건데 좋아하는 채소 있으세요? 저요. 저는 사실 채소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고기를 좋아하고 아까 1년 채식하셨다고. 그럼 참으셨던 네. 거예요? 먹고 싶었던 마음? 많이 참은 거죠. 근데 진짜? 그때는 왜 그렇게 됐냐면 다 오픈을 한 얘기이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을 제가 한 10년 정도 겪었어요. 들었습니다. 네, 예. 알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드시면 돼요. 예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알코올 그러니까 모든 중독이 이 중독에서 벗어나면 끝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뭐 전이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항상 그렇죠. 그랬던 계속 그냥 습성이 있기 잠재하고 때문에.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저는 먹는 걸로 가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섭식장이라 그러나요? 식이장애 네. 비슷하게 겪었죠. 저도 섭식장애를 겪었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냥 다이어트 강박.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살이 찌면 안 된다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그리고 또 활동 네. 연예계 계시고 그랬으니까. 고식증, 막 폭식증 저도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정신은 사람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영혼이 그죠. 아예 없는 거예요. 먹을 때는 계속 먹고, 안 먹을 때는 며칠 굶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때 우울증이 좀 심하게 왔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은 좀 밥도 잘 먹으려고 하고, 건강한 거 사서 먹고 하니까 좀 많이 돌아왔는데, 한 번쯤은 다 인간이 다 겪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다 우울증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내가 마냥 정상이다 한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조금 그게 비정상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고. 맞아요. 근데 저는 세상 살면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미쳤다라는 말을 듣는 게 네. 어느 순간에는 필요한 것 같아요. 미쳤다는 말이 어떻게 좋게 보면은 그 일에 미친 거잖아요. 그렇죠. 몰입을 네. 한다는 건데, 예, 제가 이제 이지 피아노를 할 때 예, 예, 미쳤었거든요. 피아노에, 음악에. 그러니까 음악도 음악이고 이게 컨텐츠. 아, 그 그, 피아노 예, 컨텐츠. 이지라는 그 피아노 컨텐츠를 할 때 제대로 몰입을 했었던 것 같은데, 예. 그 당시에 저가 있었기 때문에 또 지금의 저가 이렇게 또 활동을 할 수가 그렇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갈건님은 예를 들면 또 미쳤었던 적이 언제가 있을까요? 일단은 오늘은 고기에 한번 미쳐야 되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고기를 한번 올려놓고 네네네. 좋아요. 고기 이거 좋아하신다 그래서 가지 먹어봐야지. 저는 고기 알고님 좋아하죠. 미쳤다는 얘기 듣기 전에 응. 차돌박이 좋아하세요? 차돌박이 좋아하죠. 얇아서 빨리 익고, 그렇죠. 입에서 살살 녹고. 그래서 오늘은 이 차돌박이 제가 구워드리면은 영이나물하고 백김치를 준비했어요. 아, 싸서 너무 먹는 좋습니다. 건가요? 네, 이게 싸서가지고 와사비 넣어가지고 아, 한번 참기름 감사합니다. 찍어서 드셔보시면 어떨까? 좋아요. 저는 고기 진짜 좋아하거든요. 고기를요? 저도 저는 그래요. 탄수화물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고기류를 대신 많이 먹어요.
고기가 익었습니다. 일단 드시면서 예. 잘 맛평 좀 먹겠습니다. 해주세요. 와, 그러니까 와 고기. 좀 실제로 너무 신비하고 숙연해지기도 하고. 맛있네요. 관자로 굽고 있거든요. 조개 관자살. 너무 그것도 같이 고도. 맛있다. 네, 고맙습니다. 얘를 같이 먹어야 맛있다고. 네, 같이 짜서 와사비도 찍고 마지막에 참기름을 살짝 찍어줘야 돼요. 아, 그래서 이게 삼합이군요. 그렇죠, 삼합. 대체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내가 뭘 해야 좋을지를 그리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많아요. 네, 저도 정말 많은 얼마 것 안 됐어요. 사진 지가. 그러니까 그 락강이라는 철학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면서 살아간다고. 아, 그쵸.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엄마가 서울대 법대를 보내는 게 꿈이었어요. 아, 진짜. 그러니까 아직도 저는 뭐 무슨 판검사 이런 얘기를 들으면 머리에서 이렇게 쥐가 나요. 쥐가 나요. 그게 이제 엄마한테 이제 물론 미안한 것도 있죠. 엄마한테 그 꿈을 이루지 못한 거에 대한 미안함. 그러니까 요새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서울대 가줬으면 그냥 다 끝날 일인데 엄마한테 엄마 이거 선물로 주고 이제 나 하고 싶은 거 할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못 됐으니까 그걸 못 해준 게 너무 미안한 거죠. 근데 이제는 분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되면 그 부모의 욕망은 부모의 욕망이고. 맞아, 진짜 그게 네. 중요한 것 같아. 근데 보면은 사실 뭐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네, 네. 부모 따라가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죠, 그게 이제 그렇죠. 본인의 네. 진정한 삶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아. 근데 내 삶은 내 건데 특히 한국 사회가 그런 게 심한 것 같아요. 더 심하죠. 어렸을 네. 때부터 이제 부모님에 의해서 부모님의 욕망이 투여된 맞아요. 인생의 길을 건. 그게 예. 꼭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게 그렇죠. 또 인생에 큰 거부반응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성향이나 기질상 어느 순간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방황을 하게 되니까. 그게 문제죠. 네. 근데 그 방황이 언제 하냐.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일찍 이렇게 좀 튀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우린 막 유교문화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효도 아, 또 무슨 여성들한테도 무슨 뭐 정조관념 뭐 그렇지. 여러 가지 것들. 근데 그게 많이 좀 진짜 의미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왜곡된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효도라 그러면 막 왠지 그냥 막 엄마 막 저기 루이비통 매장 데려가서 막 가방 사주고 막 소갈비 사줘야 될 것 같고 주말 되면. 근데 사실 효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부모가 신경 안 쓰고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거. 내 걱정 안 해도 이제 되게끔 아침 6시에 전화해서 너 밥 먹었냐고 물어보지 않아도 되게끔 그렇죠. 진짜 그런 걱정이 일체 들지 않게끔 해주는 게 효인 것 같고 그거는 효라 그러면 꼭 자식이 부모한테만 하는 걸 효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부모도 자식한테 효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부모도 누군가의 자식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연결돼 있는 거죠. 다 우리 동양에서는. 그랬을 때 부모도 자식 신경 안 쓰게 해주는 게 부모도 제일 큰 부모의 도리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예컨대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서 자식이 나갔는데도 이제 좀 극단적인 예지만 뭐 아들이 또 우리 아빠가 술 먹고 들어와서 우리 엄마를 뭐 때리고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긴다 그러면 그 부모는 좋은 부모가 아닌 거죠 사실은. 그렇죠. 효를 네. 못 해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은 극단적으로 부모의 어떤 기대를 이렇게 투여하는 부모님의 네. 밑에 있는 어떤 자식이 네. 아 이렇게 하면은 내가 내 인생을 잘 못 살겠다. 예, 이거는 도저히 어떻게 내가 같이 사는 한 이게 안 되겠다. 예, 예, 그래서 부모님하고 거리를 둬야 된다는 판단을 하게 될 때 예. 그건 옳은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그거는 그래서 의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는 제가 뭐 함부로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봐요. 저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일단 사람이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없고 나 자신을 챙길 수 없는 사람은 남도 못 챙기는 게 사실이잖아요. 어쨌든 부모도 타인이잖아요. 그랬을 때 먼저 내가 바로 쓰고 내가 내 자신을 완전히 돌아볼 수 있고 챙길 수 있게 됐을 때 그때가 돼야 사실 부모도 다른 형제들도 가능한 거지. 가슴 아픈 얘기긴 하죠. 부모 자식 간에 그렇게 살아가야만 된다는 게. 근데 그냥 간단하게 그런 것 같아요. 부모 자식 둘 다 죽느냐 아니면 하나라도 사느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이 말을 부모님 세대들이 보면 서운해 하실 건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세대가 다르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거를 꼰대 요새, 라떼 뭐 그런 얘기, 라떼는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다 좋아요. 우리 부모님들 세대들만 해도 그게 있을 거고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근데 꼰대에서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 남을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남을 바꾸려고 내가 내 그렇죠. 방식대로 예. 고치려고 하는 게 되게 잘못된 건데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건 원래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요. 우리가 무슨 뭐 연애를 하더라도 그렇잖아. 그럼요. 저 사람을 바꿔가지고 내 마음에 들게 하는 건 내가 괴로운 일을 자처하는 건데 그럼요. 다 그러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거기에서 다 불행이 생기는 건데 맞아.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타인의 욕망을 통해서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예. 심리가 다 있다는 게 부모도 그렇고 연애 연인 관계에서도 사이에서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좀 슬픈 것 같아요. 왜 내 욕망을 바라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은데 더 슬픈 거는 내 욕망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 그게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진짜 궁금해요. 네. 행복이라는 게 막 내가 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이게 행복이 아니라 네. 괴로움이 없으면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거 같지 뭐 대단한 뭐가 되면 행복할 거고 내가 갑자기 뭐 돈이 많아지면 내가 뭐가 일이 잘 풀려서 어떻게 내가 원했던 뭘 얻으면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 이게 네. 없다가 생긴 걸로 인해서 행복한 것은 분명히 사라지기 마련인데 그렇죠. 너무 우리 거기에 집착한단 말이에요. 뭐 맞아요. 금메달 원래 네. 나 있었어. 나 태어날 때 그거 없었는데 그렇죠. 내가 노력으로 힘들게 땄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없어지는 거고. 맞아요. 뭐 자동차, 뭐 집, 네, 이게 네. 문제는 다 내 거냐는 말이에요. 그거 뭐 너무 명언이에요. 네. 없다가 생겨난 거. 없다가 생겨난 건데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는 것도 사실 이거 행복이고 무슨 뭐 고급 차를 타야 되고 네. 뭐 해야 되고 이게 행복이라면은 이거는 정말 이따 없어지는 허무한 그 감정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이 정도면 혜인 씨도 제갈 혜인으로 이름을 네, 그래서 아니요, 둘이 제가- 제갈 듀오로 활동을 같이 하셔도 너무 좋아요. 제가 배우고. 저는 평소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예. 왜냐면 저도 행복이란 뭘까 막 왜냐면 제가 너무 괴로움을 많이 느끼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네. 저는 저를 막 너무 괴롭혀요. 괴롭혀가지고 막 병도 나고 막 대상포진도 걸리고 막 이래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괴로워할까 하면 자꾸 뭔가에 집착하는 마음과 뭐 이게 사라질 것에 대한 뭐 인기 예. 진짜 구름처럼 없어질 거 그거에 대한 집착을 하다 보니 내가 이렇게 되는 걸 알고 있어. 네. 근데 그게 놓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죠, 그거는. 너무 많이 또 배움을 주셔서 네. 좋은 하루네요. 혜인 씨가 본인 철학이 또 투철 확실히 있는 스타일이에요. 이지 철학. 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게. 누가 보면은 그냥 옷 좀 섹시하게 입고 피아노 치고 좀 예. 약간 특이한 여자 아닌가 이렇게 사는데 알면 알수록 예. 되게 이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그럼요. 저도 그래서 되게 오해 많이 받는 게 예. 그 이지 피아노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뭐 란제리 입고 비키니 예. 입고 피아노 예. 치고 하는 모습이 사실 좋게 보이지는 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되게 가벼운 사람으로 또 인식을 또 많이 하시고 그런데 예컨대 저 같은 경우에도 타투가 있잖아요, 몸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부정적인 인식이 있고 그랬을 때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거는 우통을 저도 다 벗고 저는 뭐 붓글씨를 쓴다든지 이런 어떤 나만의 행위 예술 같은 거 해보고 싶을 수 있는데 자유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해야 자유로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엄마한테도 뭔가 엄마 내가 서울대 못 가줬지만 그냥 이걸로 이제 우리 좀 퉁치자 퉁치고 제 마음이 엄마는 괜찮다고 하죠. 그거는 내가 엄마는 아직도 그래요. 내가 옛날에 했던 얘기를 갖고 왜 아직도 그러고 있냐. 근데 그 어린 아이에 내면 아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린 애가 들어 늘 미안한 거죠. 그게 그게 이렇게 계속 남아있는 거지. 남아있죠. 하나의 뭔가 짐으로 부담으로. 오늘 와서 좋은 또 가르침을 얻고 또 아유, 맛있는 거 저도. 먹고 그러니까 힐링이 되자. 예 너무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 저는 예. 그걸 그 예, 느낌을 예. 원해요. 놀라운 것 스튜디오에 같아요. 이렇게 앉아서 뭐 인터뷰하는 그런 느낌은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 저 먼저 그냥 저는 너무 이쁘세요. 그냥 솔직하게 그냥 제일 가장 처음에 눈에 보이는 것부터 그냥 너무 일단 보이는 모습이 예쁘고 아름다우신데 그 내면도 그만큼 더 성숙하시고 예쁘고 아름다우신 것 같아서 그게 이제 보여져가는 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우리 이지에서 네. 이제 지금 혜인 채널 하면서 이제 이지가 내 어떤 외적인 아름다움을 발산하고 또 귀를 감각을 즐겁게 해주는 거였다면 이제 뇌생녀로 다시 태어나시는 그 위대한 여정에 제가 동참한 게 아닌가 싶어서 너무 멋있다. 네, 너무 기쁩니다 저는. 와. 예. 근데 진짜 딱 맞는 말씀 하셨어요. 네. 왜냐면 제가 하고 싶었던 내용이 딱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면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생각을 공유하는 이런 자리가 있으면 예. 좋겠다. 근데 오늘 그게 현실로 이루어져가지고 저 오늘 너무 기쁜 날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제가 게스트로 오게 된 게 너무 좋아요. 저는 아까 살짝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위에 옷을 다 벗고 네. 보여주고 싶지 않으세요? 이렇게 이거 보여주고 타투 싶어요. 멋있잖아요. 예. 저는 그걸 오히려 보여주면서 멋있게 이렇게 글을 쓰는 거예요. 네, 네. 오히려 저는 그런 콘텐츠를 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콘텐츠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옷을 뭐 다 입고 이렇게 하시는데 예. 진짜 과감히 제가 이지 피아노 하는 것처럼 네, 네, 네. 진짜 완전 상타일을 하고 예. 멋있게 글을 쓰는 모습이 이건 정말 저는 약간 그림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또 콘텐츠로 하시면은 또 대박이 나실 것 같아요. 외람되지만 이지는 어떤 뜻이죠? 제가 이지영이 본명이에요. 그래서 앞에 이지. 두 글자를 따신 거군요. 별명 이지. 그 이지 피아노니까 저는
제갈서예로 뭐 이런 식으로 가야겠네. 제갈서에 괜찮다. 예. 그리고 저는 성이 사실 제갈이거든요. 진짜예요? 성이 두 글자고 네. 그래서 본명이 어떻게 되세요? 본명이 제갈건이에요. 아 정말요? 본명이 본명이. 제갈건이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 약간 원래 여기 어렸을 때부터? 예 예. 우와. 연신내 활동했을 때도? 나 진짜 오늘 처음 알았어. 갑자기 오늘 저는 여기 촬영하면서 뭐랄까요, 이제 제 욕망, 제 진짜 욕망, 꿈이라는 게 또 하나 이렇게 생겨난 게 막, 그러니까 꿈이죠. 꿈을 갖고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는 거니까 꿈을 품고. 근데 어디 막 이태리나 이런 데 있죠. 그런 확 사람들 많이 모인 광장에서 무척을 다 벗고 붓글씨를 쓰는 되게 너무 그런 멋있다. 걸 하고 이미지가 싶어요. 떠오르셨어요. 네. 지금 저도 그게 딱 떠오르는 제 소름. 진짜 왜냐면 네. 딱 저는 그 생각이 났어요. 아까 왜냐면 제가 인스타를 유튜브 쇼츠를 봤어요. 오시기 네네네네. 전에. 근데 이게 뭔가 약간 멋있는데 2%가 부족한 느낌이 드는 거야. 그게 제 생각엔 그 느낌인 것 같아요. 예. 근데 본인은 완전 드러내지 않는 거야 지금. 욕망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예.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왜냐면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고. 근데 네. 그걸 벗어 던졌을 때 이게 제갈건님의 매력이 더 포텐이 터질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썸네일이 나왔네요. 제갈건님 얼굴하고 저도 벗고 싶어요. 네. 이렇게 저 하면 벗고 될것 싶어요, 네, 진짜. 진짜. 네네. 저도 나왔네. 벗고 싶어 해야 되나요? 너무 좋죠. 진짜 그게 욕망이잖아. 사실이고. 그럼 썸네일 찍어내니까 제 윗줄이라도 한번 벗는 거 그림을 좀 딸 수 있을까요? 좋죠. 네. 한번 윗줄이 좋아요. 한번 이렇게요. 예. 네. 벗고 싶다는 욕망을 네, 저도 나타내는. 벗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예. 그래요. 네네. 아무튼 오늘 유튜브계에서 화제의 인물이었던 우리 제갈건님을 이렇게 만나봤는데 재밌으셨죠? 아무튼 제가 너무 그렇게 뭐 옷 입고 그런다고 편견으로 보지 말고 색안경 끼고 보지 말고 그리고 진짜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를 캐스팅하고 싶은 사람들이 지금 많긴 많으니까 관심들은 다들 많은데 예, 다들 예. 눈치를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이 사람을 썼을 때 이게 반응들 뭐 네.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그런 이렇게 색안경을 벗어 던지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더 발전되고 더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편견을 깹시다. 좋아요. 좋습니다. 우리 수고하셨어요. 마지막으로 그 먹는 장면 좀 그래요, 많이 그래요. 할게요. 예, 예. 네, 좀 그냥 먹을게요. 뭐 얘기보다는 많이 드시죠 이제.